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사흘간의 연휴 끝나고 이제 3월이 됐죠. 여전히 시장은 답보 상태예요. 하루하루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아직까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자, 3월 역시도 2월 조정의 연장선으로 초반을 시작하는 모습일 것 같고요. 중반 이후로부터는 또 방향성을 좀 선택할 또 방향성이 아래든 위든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고 좀 올라갈 가능성을 또 조심스럽게 또 예측을 또 해봅니다. 자, 최근에 종목군들 가지고 수익 내기가 좀 만만치 않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작년도 또 1월과 비교해보면 2월달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자, 3월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뭔가 좀 꺼림직하게 3월 초반 장세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지금 그래요. 답답하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비만 여러분들 잘 넘기신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빅히트라든가 카카오, 뭐 넷마블, 또 하나기술, 카카오 게임즈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군들 또 점검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왜 떨어지기만 하느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안 된다. 이렇게 좀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대고 싶은데 아직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은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물리는 것이 좀 당연해요. 쉽게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고비를 좀 잘 슬기롭게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딱 팔면 그때부터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빅히트부터 카카오 또 하나기술까지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런 시장 고비를 여러분들 슬기롭게 잘 넘기셔야 될 것 같고요. 성장주 투자, 글쎄요,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 2021년도 여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바닥권 종목군들 흐름, 여러분들 기회를 또 기대감을 많이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 유료 문자 회원 안내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가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가장 먼저 또 가장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대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적도 좋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빅히트에 대한 전망, 올해 실적 전망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물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력 BTS 방탄소년단이 오프라인 콘서트가 아직 미지수예요, 그죠? 그런데 뭐 온라인 콘서트라든가 또 최근에 또 일부 또 멤버의 동영상, 그죠? 이런 뮤직비디오가 2억 뷰가 돌파를 했다라고 얘기가 또 나오고 있을 정도로 빅히트의 어떤 얼굴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BTS의 어떤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올해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무래도 차별화된 기획력을 우리가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또 뭐 선두권에 또 현재 위치해 있는 가장 큰 원인 이유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도 안정성. 자, 매출 안정성을 이번 실적으로 또 입증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고 2021년도에도 이런 매출 구조의 안정. 사실 여러분들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매출 구조가 뭐 소속 가수가 잘 나갈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또 뭐 좀 침체기 있을 땐 또 안 좋았지. 이게 좀 들쭉날쭉한 그런 불확실성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차별화된 기획력을 가지고 또 위버스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플랫폼 신사업을 진행을 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어떠한 성장성 그리고 매출 안정성을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위버스 플랫폼 신사업 본격화에 따라서 사업 구조가 이제 본격화된다, 그죠? 고도화된다. 이런 어떤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단기적으로 뭐 반짝할 때 팔고 나오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저희들 회원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 글쎄요, 빅히트는 이제 그 손을 좀 떠나지 않았나. 특히나 네이버라든가 YG 엔터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엔터테인먼트 또 포털 회사와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빅히트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입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 순매수가 눈에 띄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어요. 하루에 뭐 2천억씩, 3천억씩 계속 시장에서 이제 물량을 내다 팔고 올해 연말까지 뭐 24조인가요? 연기금은 물량을 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빅히트도 팔까요? 빅히트를 제일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매도의 흔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봐야 돼요. 다른 데도 아니고 연기금이에요. 그죠? 가장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이 그동안에 매수했던 거에 비해서 최근 아직까지도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 자, 연기금에서 매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려면 언제가 될까요? 그렇죠. 빅히트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지만 연기금은 물량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 자, 최근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좋지 못하죠. 지난 작년 1월부터 해서 올해 1월부터 해서 시작된 상승 파동 이후로 2월달 중순부터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소 22만 원, 21만 원 전후에서는 조정이 멈추고 이제 좀 바닥을 다져야 되는데 한 단계 더 주가가 밀린 거는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굉장히 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자체도 전혀 수반이 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지난주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많이 빠져. 지난주 거래량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거래량이 27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오늘 거래량이 우리 10만 주나 줄어들면서 17만 주예요. 그죠? 자, 거래량 바닥이 나왔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만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빅히트는 이번 주부터 반경에 나설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조금 물려있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시세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좀 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성장성을 주목해서 나는 긴 포지션으로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리가 없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립니다. 종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연기금의 수급을 여러분들 잘 주목해서 지켜보시고요. 최근 들어서 매수 강도가 조금 약해졌지만 본격적으로 빅히트를 파는 그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카카오 볼까요? 카카오가 지난주에 액면 분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호재도 아니고 이제 뭐 악재도 아닌데요. 일단 유동성 차원에서 지금 카카오 주가가 싸지 않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근데 조금 이제 저렴하게 생각해서 또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도 5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이익 아니냐. 액면 분할이 4월 15일 날, 그죠? 한 달 후에,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4월 15일 날 이제 새로운 물량이 상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유통거래량이 그러니까 총 상장 주수가 한 8,800만 주가 좀 넘는데요. 여기에 5배가 늘어나는 거죠. 4억 4천만 주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4월 14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카오를 지금 한 주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5주로 바뀌어요. 대신 그렇죠. 금액이 다운되는 거죠. 5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재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풍부한 유동성에 따라서 또 활발하게 또 거래가 또 될 수 있겠고요. 사실 지난 2018년도에도 삼성전자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가 액면 분할을 한 사례가 있어요. 당시에는 좀 주가가 주춤했었죠.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별로 재미없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카오 저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액면 분할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저는 바람직한 그런 어떤 기조 흐름이다. 저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봅니다. 최근 주가도 뭐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뭐 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은 시장 구조상 아니죠. 자, 오늘도 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올랐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과거 지난 12월이라든가 지난 1월 달처럼 카카오가 아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흐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심리상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거든. 불안불안하거든. 그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기존의 1월달 같은 탄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세는 얼마든지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좀 포지션을 길게 보자라는 차원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주가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데요. 뭐 여전히 뭐 아주 강한 탄력은 아닙니다만 저는 견조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카카오 게임즈 PC 온라인 신작 디스테라라는 또 이름이 네이밍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또 오늘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도 뭐 답답하긴 합니다. 그렇죠? 흐름 자체가 카카오 게임즈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떨어지든 오르든 크게 부담이 없는 게 주가가 오른 게 없어요. 카카오 게임즈. 거기다 거래량도 바닥 나왔네요. 오늘 1.8% 적지 않은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비해서 상승이 세진 않았습니다만 카카오 게임즈 거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크게 부담 없고요.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성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긴 포지션으로 계속해서 사서 모아야 되는 이걸로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트레이딩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아니에요.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전략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카카오 게임즈는 뭐 떨어질 때 매수하게 되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넷마블이 좀 밀렸어요. 그죠? 제가 뭐 언급을 해드린 가격대보다 좀 꽤 밀려있는 모습인데,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많이 줬다가 작년도에 충분한 가격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으로 크게 뭐 무리가 있는 그러한 가격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 종목 역시도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좋지 못해요. 주가 흐름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고 있는 상황에서 넷마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왔잖아요. 그죠? 흐름 자체가. 글쎄요, 뭐 외국인들 수급이 좀 좋지 않다 그러지만, 이 바닥에서 출발하는 그런 종목군들은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올라갈 때 확인하고 매수해서 조금 좀 불편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넷마블은 지속적으로 계속 매수 관점이고요. 손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가 남았나요? 뭐 하나기술, 스튜디오 드래곤 뭐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보죠. 글쎄 뭐 이 종목들도 지금 저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주가가 단지 안 올라갈 뿐이죠, 그렇죠? 뭐부터 볼까요? 하나기술 먼저 볼까요? 거래가 전혀 없어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성격이 다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계속해서 올해 2021년도 하나기술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물론 작년도 연말에 좀 많이 올랐어요. 지나치게 좀 올랐죠. 상한가를 뭐 2번 정도 친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죠? 작년 12월 22일 날 하고 12월 30일 날 뭘 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하나기술 글쎄요. 상장 이후에 아직 뭐 의무 보유 물량도 기간 확약 물량이죠. 의무 확약 물량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라서 수급적으로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도 최근에 관리가 들어가는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기술은 2021년도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최근 10만원 선의 지지력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물론 10만원 살짝 깰 수도 있어요. 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최근에 하나기술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10만원의 강한 지지선, 지지력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기술 글쎄요. 10만원 전후라고 한다면 계속 사들어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자, 근데 여러분들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작년도 이후부터 지금 거래량이 전혀 없잖아요. 거래가 이제 씨가 말랐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오늘도 7만 1000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최근 계속 거래량이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사면 되느냐. 이거는 가격을 대고 사는 게 아니고요. 거래가 한번 축 붙을 때, 아주 강한 거래가 붙을 때 그때 따라잡는 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안 기다려도 되니까. 그죠? 매수하는 입장에서. 근데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다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근 이렇게 한 2달 넘게 거래 바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상황이 조금만 변동을 준다라고 한다면 하나기술은 거래가 붙어서 한번 강하게 매기가 집중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3개월 물량은 그렇고요. 6개월 물량 아직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6개월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기술은 자리를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걸로 현재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굉장히 답답합니다.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또 회원을 비롯해서 또 교재, 거기 연말 특별 교재에 많이 강조를 해드려서 수익을 좀 많이 냈던 종목인데, 뭐 한 달이 넘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손해를 보셨고 또 어떤 분들은 먹었던 거 다 토해내고,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더 가기 위해서 지금 아주 조정을 잘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얘는 신고가가 아니라요, 그죠? 전혀 못 올랐어요. 2020년도에 실적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스튜디오 드래곤은 더 강한 상승, 작년 연말의 상승은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저는 이렇게 보여줘요. 본격적으로 매기가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면 작년도보다 훨씬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지금 2달 조정을 받았거든요. 월봉상 아주 안정적인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너무 여러분들 조바심 내지 마시고 여유있게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올해 얼마든지 기대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무리들 없으니까 여러분들 뭐 시장 상황, 지금 욕심을 낼 그런 시장 분위기는 아니니까요. 좀 여유를 가지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부족하신 분들은 유료 문자 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만 가지고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있으니까요. 선택을 하셔서 입금하신 이후에 전화번호에 입금자 성함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전화번호 나와 있죠. 제가 확인을 해서 전화를 드려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